90번에 세대적격 그때 손보 시간 했던 세대적인 연금저축 했었잖아요. 뭐냐면은 손보에 나온 연금저축이 요거예요. 세대적인 연금저축이었어요. 뭐냐면은 가입을 하면은 세금 혜택을 주는 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대신에 세금을 깎아준다. 자, 보시면은 세대적격은 5년, 최소 보험료가 5년이고 보험료도 한 분기가 연간 한도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1년에 1,800만 원에서 한도로 세금 혜택을 지어주는데 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연금을 가입을 하는데 세금 혜택을 보는 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연금저축 이 제목이 이 상품명이 들어가야 세금을 혜택을 보는 상품이에요. 뭐냐? 단 세금을 깎아주는데 연금저축 납입한 기간이 최소 5년. 이거 세금 혜택 받으려면은 5년 이상 해. 뭐 1년에서 4년 짧게 단기 가입하고 이건 세금 혜택 인정 안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5년 최소한 5년 이상 넣어야 되고 단 그러면은 세금 혜택을 무한정 다 깎아주냐? 아니에요. 1년에 1,800만 원 한도. 네가 1년에 이게 월로 한 사람은 월 150만 원까지거든요. 네가 200만 원, 300만 원 가입을 해도 200만 원, 300만 원 다 세금 혜택 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150만 원 내는 1년에 1,800만 원 내에서만 세금을 깎아준다 라고 하는 게 연금저축보험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518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518을 외워야 돼요. 518 5년과 1,800. 그게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왜 이거를 굳이 518 5년 1,800 518 왜 518을 했을까? 여러분 518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518 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알 테지만 어린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냐? 광주 민주화운동이 5.18 항쟁이라고 하잖아요. 5.18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이에요. 1980년 5월 18일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것까지 아마 봄 역사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건너뛰어서 이 민주항쟁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간만에 재밌는 이 역사 시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근현대사 얘기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이 자기는 종신까지 첫 스타트를 이승만이 끊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미국 얘기를 따라서 미국에 민주주의 도입을 했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조지 워싱턴이 4년 연임하고 퇴임했잖아요. 8년 했으면 그렇게 따라 해야지. 왜 이승만이 갑자기 4년 성에 안 차. 그래서 난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겠어.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죠. 4.19 혁명.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종신 이거 안 된다. 우리 민주주의 할 거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하겠다. 이승만 당신의 개인 국가가 아니다. 4.19 혁명. 사람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를 해요. 자진 하야. 에이 그래 나 미련 없어. 이제 하와이에 가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국을 다시 돌아오지 않죠. 이승만 대통령은 날라갔고 그럼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없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박정희라고 하는 박정희 육군 소령 육군 군인 출신의 박정희라는 이 사람이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잡게 되죠. 정권을. 투표를 거친 게 아니었고 이게 이 쿠데타가 처음이 아니에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으로 넘겨갈 때 태조 이성계라고 하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했던 게 쿠데타예요. 똑같아요.
왜냐? 무장이었어 무인. 무인. 그러니까 무신. 그러니까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이라고 하는 글을 그 학자이고 무신 이 사람은 이제 장군이었어요. 장군. KBS 드라마 중에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 쿠데타 하는 게 다 나와요. 상세히. 그걸 좀 보세요. 용의 눈물이라는 KBS 인터넷에 볼 수 있어. KBS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VOD로. 그거 보시면은 그 쿠데타가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 말이 이성계의 쿠데타가 1960년대 이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탱크 자기 후사들 데리고 와서 내가 잡겠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무튼 뭐 여러 나라를 대통령으로 잘 지내다가 또 똑같이 이승만처럼 4년 연임했다가 나 죽을 때까지 할래.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신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겠다, 대통령 하겠다 한 게 바로 이 유신 체제였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또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날라갔어. 그런데 독재자 1, 독재자 2가 또 나온 거예요. 독재자 2. 나중에 전두환으로 이제 독재자 3가 나오는데 독재 하지 말고 민주주의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민주주의가 무너졌으니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또 왜 독재자가 나타났을까 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은 안 내려왔어요. 스스로. 대신에 김재규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가 총으로 쏴 죽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망을 했는데 이때는 이 나라가 또 혼란이 빠졌잖아요. 혼란에. 이제 대통령은 다시 투표로 뽑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성계 쿠데타,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참 사람만 바뀌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탱크를 몰고 와서 또 나라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 체제가 되는데 이 박정희의 1979년이에요. 1979년 10월 26일 날 11.1 사태라고 하거든요. 12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달 후인 1979년 12.12 이번에 또 12.12 사태인데 12월 12일 날 전두환과 노태우 하나회 이 군대 사조직이 탱크를 몰고 와서 국군 내쫓고 이제 우리가 장악할 거야 라고 했던 게 12.12 사태예요. 1979년. 그리고 다음 해인 19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설포합니다.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했던 게 그 비상계엄 똑같아요. 이번에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어요. 5월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에 똑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죠. 전두환 대통령을 앞에서 했던 걸 딱 계속 베끼고서 또 하고 있어. 비상계엄이라는 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이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는 큰일이 났어요. 5월 17일이라고 했잖아요. 1980년 5월 17일. 다음 날인 5.18.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5.18 민주항쟁이에요. 시위. 독재자 물러가라. 이 독재자 1, 독재자 3 못 참겠다. 독재자가 또 나라를 쥐어삼키고 민주주의를 없애려 한다. 민주주의 하자 이거예요. 민주주의 하자. 모든 국민의 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와야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또 전두환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사조직으로 사유화하지 마라. 해서 5.18 항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나요? 공격했잖아요. 이때 살상 명령을 내려. 살상. 살상. 이 폭도들을, 광주에 일어난 이 폭도들을 쏴죽여라 해서 쏴죽여라고. 헬리콥터에서 쏘고 탱크로 발포하고, 죄 없는 시민들이 여러 사망을 하고 다치는 사태가 벌어진 게 5.18 민주항쟁이었고, 18일부터 5월 27일 한 일주일 정도까지 격렬한 시민군과 군인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연히 뭐 군인하고 시민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결과 뻔하겠지만, 그래서 광주에 큰 상처를 입혔던 게 1980년 5월 18일 5.18 민주 항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대적격을 만든 이 사람이 5.18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광주 분인지 아니면은 뭐 전라도 분인지 아니면은 뭐 전라도랑 상관없는 다른 지역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5.18 항쟁의 정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연금저축을 만들게 됩니다. 5년 1,800만 원. 5.18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 정답은 숫자의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5.18이지 뭐야. 5년 더하기 1,800만 원. 1,805. 정답 3번. 쉽죠? 연금저축은 5.18 정신에 입각해서 5년 1,800만 원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5.18이 되는 거예요. 91번 퇴직연금. 틀린 거. 퇴직연금은 뭐예요? 똑같네. 손보에서 했던 그 IRP. 주구장창 했잖아요. 그거예요. IRP. 퇴직연금 제도에는 1번 확정기업 DB, DC, 개인형 IRP 맞아요. 맞잖아요. 1번. 자, 2번 기업형 IRP는 뭐냐? 그때 우리 손보에서 봤던 거는 IRP 개인형이고, 기업형 IRP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뭐 알 거 없는데 자세히.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거는 DB, DC. 보통 DB형과 DC형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기업 문제고, 개인형 기업형 IRP는 소규모. 보시니까 딱 10인 미만이잖아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뭐예요? 그냥 가족들은 조그만한 사업체잖아요. 그런 대상으로는 DB형, DC형 이게 아니라 뭔가 기업형 IRP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게 있구나 라고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가면 돼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0인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죠. 왜냐?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10인 미만에서 정답 옳은 말이 됐는데, 막 5인 미만, 15인 미만 이렇게 하면 또 틀린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인 미만인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10인이 될까요? 여러분 쉽게 강효국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의 개통령, 강아지의 훈련사 강효국 씨가 있잖아요. 강효국 씨는 부인인 배우자 수잔과 함께 기업을 경영을 했죠. 보든 컴퍼니예요. 보든 컴퍼니라고 하는. 근데 직원은 잘못 뭐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이 두 부부를 배반을 하고 뭐 갑질이 당했다느니 뭐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 일은 그 일이고, 차라리 이러니까 이게 기업을 운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가족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족들을 해야지 다 이해해주고 으쌰으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가족뿐이다. 믿을 거는 가족. 강영욱 씨가 그래 너무 열받아갖고 지원 다 내쫓고,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 가족들만 고용을 하겠다. 그래서 강아지 훈련시키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으니까 강력 훈련사가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취업시켜. 그리고 수잔의 부모님 장인 장모까지 취업시키고, 둘의 자녀가 있겠죠. 자녀를 낳았어. 아들딸을 낳았고, 이렇게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넷, 다 이어 7, 8명. 그리고 또 별도로 개 2마리가 있으니까 개.
걔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면 10명이 돼요. 이게 기업형 IRP예요. 10명. 그래서 기업형 IRP는 걔 2명 포함 10명이다. 그래서 12인 미만 사업장에 하나 적용된다. 이게 맞아요. 3번 퇴직연금은 자격지단 설계사에 판매할 수 있고 맞대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자격이 있나봐요. 뭐 그거 할 거 아니면은 뭐 관심 안 들어도 되는데 별도 자격이 있나보다. 그리고 4번 공무원 군인이 가입할 수 없다.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장애인보험도 얘기했지만 차별은 안 돼요. 차별 두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장애인 차별도 하면 안 되고 공무원 군인 왜 차별을 둬요? 공무원 군인도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 우리가 군인이랑 차별해. 탱크가 어디 있지? 탱크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 탱크가 무섭잖아. 너 쏘면 어떡해?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인 미만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은 세제 혜택이 900만 원. 아까 앞에 연금 저축은 1,800만 원이었잖아요. 518 1,8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1,800만 원의 절반인 9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인정을 해줘요. 연 900만 원까지만 세금 깎아준다. 그 범위 내에서. 이거 손볼 때 많이 했어요. 굳이 이 변액보험 자 변액보험에 틀린 거 뭐냐? 이 2001년 7월부터 판매 시기 이게 맞아요. 1번이 왜 맞냐면 2001년 여러분 이 2001년이 여러분 이거 97 IMF 몇 년? IMF 이거 IMF는 얼마 전 일이니까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요, IMF가. 제가 초등학교 뭐 입학 전이었나 그때였는데 TV에서 막 금모으기 운동 다 기억이 나요. TV 봤던 게 금모으기 운동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기 금반지 뭐 금목걸이 뭐 금을 막 나라에 뭐 한다고 줄 서갖고 막 금을 내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 IMF가 있던 게 97년도 IMF가 뭔지는 쉽게 말해서 이 90년대에 고속 성장을 했잖아요. 동아시아가 일본 그리고 한국 뭐 싱가폴 대만 뭐 홍콩 뭐 이쪽 지구가 고도 성장을 이루는데 전 세계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일본과 한국 등등의 이 동아시아 국가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투자를 많이 받아서 기업을 자동차, 뭐 대우, 뭐 현대, 뭐 굴지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아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그 돈으로 집 짓고 뭐 배 만들고 뭐 차 만들고 뭐 가전 만들고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내 능력에 벗어날 정도로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딱 그거예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내 능력에 훨씬 오버되게 대출을 막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이 이 90년대 후반에 일시에 상환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돈을 10년간 빌려줬으면은 10년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기한이 일시에 도래를 한 거예요. 그 상환 기간이. 그래서 97년 딱 돼서 대우에서 미국에 돈을 빌렸어. 천만 달러를 빌렸어. 1,000만 달러를 갚아야 돼. 근데 대우가 능력이 될 줄 아는데 이걸 일시에 다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달러가 가진 게. 그래서 돈을 못 돌려주게 됐어. 그게 나라 전체가 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대우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뭐 현대, 뭐 기아, 뭐 삼성, 뭐 해갖고 다 돈이 알고 보니까 다 뭐 회계 조작, 장부 조작 이렇게 분식회계 이게 장부 조작한다는 뜻이거든요. 회계 조작. 그렇게 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마치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해서 달러가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IMF라고 하는 국제기금,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해서 달러 좀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해서 빌린 게 IMF예요. 이거를 한국이 엄청 빠른 게 2001년에 다 갚았어요. 나라 망했다고 97년에 돈 빌렸다가 달러 빌렸다가 불과 DJ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상환을 하고 벌써 없던 일로 된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IMF를 극복을 했다. 이제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가 뭐 구조조정도 겪으면서 정신이 딱 돌아오고 2001년대에 딱 들어서 사람들이 느낀 게 이게 동아시아 사태를 보니까 이거 정말 가능성이 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나라가 안 망하네? 멀쩡하네? 해서 이때부터 펀드 열풍이 울기 시작해. 펀드 열풍. 뭐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는 펀드의 개념이 유행이 되게 돼요. 왜냐? 이때 은행이 이자가 20% 주던 게 갑자기 은행의 시대가 무너지고 1%로 이자가 떨어졌어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행의 대안으로 시작한 게 대안으로 찾아 나온 게 펀드였어요. 펀드. 이때 2001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MBC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느낌표. MBC 느낌표. 이게 유재석, 김용만, 뭐 이경규, 유재석 씨가 가장 많이 나왔던 책을 읽읍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뭐 국민을 계몽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었어요. 책을 읽읍시다. 그리고 또 투자. 브릭스. 또 투자라는 거를 막 알려줬거든요. MBC 느낌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브릭스 투자. 브릭스가 뭐였냐면은 브라질, 뭐 러시아, 차이나, 인도 그래갖고 신흥국. 동아시아가 보여줬던 그런 한강의 기적이 아직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고속 성장을 이뤄도 포텐셜이 크다. 포텐셜이 있는 걸 찾아나가자 해서 브라질, 뭐 러시아, 차이나, 중국, 그리고 뭐 인도 이 브릭스 펀드라는 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MBC 느낌표에 매번 나왔어. 브릭스라는 말이. 아직도 제가 이때 이걸 봤다는 걸 기억난다니까요. 뭐 유재석, 조형기 뭐 해갖고 브릭스 뭐 펀드 전문가라고 해서 막 이때 나온 게 2001년도예요. 그때 나온 게 그래서 정답 1번이 맞아요. 변액보험이 2001년 7월부터 판매 시작된 게 맞아요. 그래서 느낌표 그게 딱 세태를 반영하는 게 느낌표잖아요. 느낌표도 나오고 이때부터 변액보험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변액보험이 뭐냐면은 원래 그 전에는 2001년 이전에는 뭐 종신 아니면 뭐 연금 이렇게 팔다가 투자 열풍 브릭스 펀드를 필두로 하는 투자 열풍이 불면서 보험으로도 투자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변액보험. 2번 계약자는 적립금 운영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맞아요. 내가 이 펀드를 브릭스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브릭스는 좀 위험하다. 나는 미국 아니면 유럽, 뭐 독일 이런 데 투자하고 싶다. 펀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변액보험이라는 게. 그리고 3번. 그러면 왜 누구는 미국을 투자하고 누구는 브릭스를 투자하냐면은 미국은 이미 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이 됐으니까 더 이상 성장할 파이가 적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이라 그래서 브릭스 시장은 성장의 폭이 넓다. 성장의 폭이 크다. 그래서 강한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3번. 그래서 일반 상품과 달리 안정성보다는 수익성. 그렇죠. 왜냐면은 일반 상품은 뭐예요? 종신, 연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투자 안 해요. 종신이나 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줘야 하고 종신 보험금 말을 하는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뭐 은행 아니면 뭐 국채 뭐 수익률 중요치 않다. 뭐 이자가 3% 뭐 4% 되더라도 우리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 상품이고 변액은 주식에 가서 뭐 10% 20% 수익 내겠다. 공격적 투자하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게 변액보험 맞아요. 4번. 중도해지 시에는 해약금 최저보증.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해약금은 최저보증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거는 해약 환급금을 하면 계약을 깼잖아요. 페널티가 많아요. 페널티. 만기 환급금이 다르고 해약 환급금이 다르고 사망보험금이 다 달라요. 왜냐면은 해약 환급금이라 함은 중간에 계약자가 당신이 원해서 깼잖아. 그러면은 네가
불평을 가져도 불평하지 마라. 나 대신에 얼마 안 주겠다. 아니면 그래? 나는 연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네가 중간에 깨고 싶어. 그러면은 너 손해 많이 봐. 네가 손해 감당할 거야? 그래. 감당할 자신 있으면 해약해. 그래서 해약금은 최저보증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조금만 줘도 그냥 눈물 삼키고 계약 전에 계약 네가 그렇게 해약하고 싶으면 해. 대신에 손해는 많이 봐도 그건 네 책임이야. 최저보증 안 해줘요. 최저보증은 뭐 사망보험금 아니면 연금보험 이때는 최저보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해약금은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93번은 나 먼저 보시면은 중도인출 추가납입 기능이라고 하면은 아까 감자 얘기했잖아요. 감자처럼 유니버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 4 둘 중에 하나인데 3번은 적립형, 4번은 보장형이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 비교. 자, 이게 단박에 여러분 말이 잘 안 들어오면은 그래프 이 수평선을 꼭 그리세요. 이게 말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되면 도식화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림과 글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은 눈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걸 하세요. 수직선. 자, 이거 봐봐요. 자, 30세 가입, 65세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한 100살. 자, 피보험자가 사망했어. 만약에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했다고 치자. 50세. 자, 그러면은 내가 50살까지 20년 낸 거는 기납입 보험료, 기납입,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기납입 보험료,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뭐야? 50세에 사망을 하면 받는 게 사망보험금이야.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하고 비교를 해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자, 그러면은 뭔 말이냐? 요 사망보험금과 기납입보험료를 비교를 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최저보증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으로 나는 1,000만원, 2,000만원, 1억으로 설정을 했어요. 대신에 커질수록 돈도 많이 내야 된다 그랬어요. 1억을 설정을 했어. 근데 내가 빨리 죽어갖고 40세에 단명을 해서 기납입보험료는 한 100만원을 냈어. 근데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이야.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더 크잖아요. 이때는 둘 중에 큰 놈을 지급한다. 큰 놈. 더 큰 놈. 그게 바로 적립형이에요. 적립형. 3번 적립형. 적립형의 정의가 이거예요. 내가 낸 돈과 사망보험금 비교해서 큰 거를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게 적립형이에요. 적립형.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장형은 그럼 뭘까요? 보장형. 자, 옆에 핵심 요약 볼게요. 핵심 요약에서 변형 유니버셜 적립형, 기납입보험료 보증. 기납입보험료가 내가 1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적립형이고, 보장형은 사망보험금의 보장형. 그렇죠. 적립형은 이게 지금 예시가 50살에 일찍 죽었으니까 40살에 일찍 죽었으니까 낸 돈이 적은데 반대로 70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내가 70세까지 냈던 이 40년간 낸 돈이 한 5천만원을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내가 낸 돈이 5천만원이 더 크잖아요. 사망보험금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큰 거니, 야, 내가 5천만원을 넣었어. 근데 1,000만원을 주겠다고? 내가 낸 돈이 5천만원인데 내가 낸 원금 써. 원금 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족들이. 그래서 둘 중에 5천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당신이 기납입했던 5천만원을 주겠다. 그래, 그게 적립형이에요. 적립형. 왜? 맞잖아요. 적립형 5천만원은 그만큼 당신이 많이 냈기 때문에 적립형을 더 돌려주겠다. 이게 적립형 보험이고,
반대로 보장형은 뭐예요? 보장형은 당신이 이 5천만 원을 내더라도 우리는 1,000만 원, 2천만 원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걸 보장형은 이걸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보장형은 내가 랜덤과 상관없이 1억 보장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예요? 뭐가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적립형은 늦게 죽어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결국. 근데 보장형은 늦게 죽으면은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설명이 어렵네. 그러니까 이 사망보험을 1,000만 원으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1,000만 원 세팅한 상태에서 5천만 원을 기다림을 했다가 1,000만 원만 주면은 이게 그러니까 보장형은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을 가입을 했어. 근데 1,000만 원을 세팅을 했어.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1,000만 원 보장만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보험료가 싸잖아요. 보험료가. 왜냐? 내가 랜덤 상관없이 나는 그냥 1,000만 원 보장만 해줘. 보험료 대신에 보험료 싸게 해줘. 그 반면에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 아니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은 뭐냐? 나는 손해보는 거 싫다. 내가 5천만 원 내면은 5천만 원을 줘야지 나는 사망보장 1,000원 안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적립형을 선택했을 때는 보험료가 비싸죠. 당연한 원리예요. 내가 보험료가 싸게 해서 보험료가 싼 대신에 불리하느냐 아니면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유리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차이를 알겠는데 이게 듣는 사람도 과연 이 차이 이해하기가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은 여러분 벤츠가 있고 기아차 레이가 있잖아요. 레이가 벤츠가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제 기준에서는 벤츠가 훨씬 좋죠. 왜? 벤츠 단단하잖아요. 안정적. 그리고 외제차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지, 가오가 있는데 반면에 레이는 작다, 소형, 주차하기 쉽다. 그리고 보험료가 싸고 세금도 싸고 보험료도 싸잖아요. 대신에 벤츠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보험료도 많이 쓰고 이거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누가 좋냐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벤츠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레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 운전하기 쉽고 여기는 주차도 어렵고 차가 크고 여기 작고 하니까 세금도 덜 내는데 레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벤츠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 단점 뚜렷하고 레이의 장점 주차하기 쉽다. 단점 불안정. 레이의 장점은 뭐예요? 소형차는 사고 나면은 작살이에요. 작살. 사고 나면은 위험하잖아요. 벤츠는 훨씬 안전한데. 장단점이 이렇게 벤츠하고 레이의 장단점이 존재하듯이 똑같이 이게 유니버셜 적립형이에요. 벤츠가. 그리고 레이는 유니버셜 보장형이에요. 딱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설명이 쉬워요. 적립형은 비싼 대신에 적립형은 비싸. 대신에 내가 낸 적립보험금에 대해서 손해를 안 봐요. 내가 5천만 원을 냈어도 5천만 원과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이 둘 중에 큰 걸 주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장점이 있죠. 반면에 레이에 걸맞는 이 보장형은 내가 낸 적립형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내가 5천만 원을 냈어도 그거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최저 보증으로 했던 1,000만 원만 보장을 해줘요. 대신에 보험료가 싸죠. 대신에 싸. 그 대신에
불안정한 보험이야 라고 하는 게 유니버셜 보장형 그리고 유니버셜 적립형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사망 시 사망보험금과 기나이보험료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준다라고 하면은 적립형 3번이 되고, 4번은 사망보험금과 기나이보험료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서 준다라고 하면은 정답 4번이 적립형이 되는 거예요. 책을 잘 읽어보세요. 요 차이인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문제 외워버려요. 이게 잘 이해 안 되면은. 어디 보자. 적립형 기나이보험료를 보장해준다. 적립형이네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차이. 여기까지가 개념의 끝이에요. 개념의 끝. 개념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이어서 진행하고, 문제풀이가 그렇게 문제 양이 많지가 않아서 손부 때는 문제풀이가 많았는데 양이 생보는 문제풀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지? 생보는 좀 더 범위가 좁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보는 자동차도 다르고 뭐 화재도 다르고 뭐 싸이 흠뻑 쇼 그래갖고 뭐 컨티뉴어스 보험 뭐 이렇게 막 많았는데, 양이 생명보험은 그 출제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적은 것 같은데, 뭐 문제풀이 짧게 가져가고 모의고사를 하고 아마 스스로 많이 찾아보시는 게 많을 거예요. 이 생보가 문제가 좀 한정적인데 숫자 외우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장애인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518 뭐 5년 뭐 1800 이런 거, 이렇게 뭔가 숫자를 물어보는 게 숫자 암기형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손보에 비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문제풀이로 바로 이어질 거니까 개념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누적복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으로 진행을 하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